안녕하세요 여러분, MB쌤입니다. 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특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제 9번째 강의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과 나당전쟁입니다. 네, 그럼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고구려가 어떻게 수당과 싸웠는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신라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춘추의 활약으로 나당연합이 결성되었다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그리고 부흥운동, 그리고 나당전쟁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겁니다. 자, 우선은 이 삼국통일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우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제가 먼저 멸망을 해요. 그 다음에 백제의 부흥운동이 있고요. 여기서 부흥운동이라는 것은 다시 백제를 세우자, 백제를 다시 키우자라는 운동이 백제의 부흥운동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삼국통일의 과정이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백제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백제 의자왕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충신들을 밀어내면서 굉장히 실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제의 국력은 굉장히 약한 상태였고요. 그 상태에서 신라군이 밀어 닥치다 보니 백제는 수도 앞에 있는 벌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수도 앞에 있던 넓은 벌판의 이름이 황산벌이었고요. 거기서 백제의 최후의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투의 이름이 뭐냐면요, 바로 그 벌판의 이름을 따서 황산벌 전투라고 합니다. 자, 이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과 김유신이 이끄는 백제군과 신라군이 서로 맞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름이 외우기 쉽게 백제군은 계백이 이끌었고요. 그다음에 신라군은 김유신이 이끌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상황이 계백이 이끄는 군대는 5,000명이었고요. 김유신이 이끄는 군대는 5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대 10의 어떻게 보면 수적인 불리함이 백제한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백이 이끄는 백제군은 목숨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신라군을 막아내고자 하였지만 쪽수를 당할 수는 없었고 결론적으로는 신라가 승리하게 되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신라가 이끄는 김유신 부대가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백제가 멸망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백제 잔존 세력들이 다시 백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백제의 부흥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백강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백강에서 일어난 전투가 바로 백강 전투인데요. 강입니다. 강, 리버.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왜 배우냐? 왜 중요하냐면 바로 보시면은 당시에 우선 보시면 백제와 일본, 여기서 왜는 일본입니다. 백제와 일본이 같은 편이었고 그 다음에 신라와 당이 같은 편이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연합해서 싸운 전투가 백강전투인데,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 백제와 신라는 한국이죠. 그리고 일본 있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하, 백강전투가 무슨 전투였다. 백강전투가 한국, 중국, 일본이 함께한 국제전투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백강전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아시아 전투예요. 한, 중, 일이 모두 모여서 싸운 국제전투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백제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나당연합군이 결론적으로는 승리를 가지게 되면서 백제의 부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백강전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고구려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당시에 연개소문이 죽고 난 이후에 연개소문 아들들 사이에 엄청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고구려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되고요. 그 이후에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결론적으로는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구려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부흥운동을 이끈 사람은 바로 검모잠이라는 고구려의 장군 출신이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성이 좀 웃기죠. 검씨예요. 자, 이 검모잠은 고구려 왕족이었던 안승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옹립해서 부흥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안승과 건모잠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면서 결론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서로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상태에서 평화롭게 끝났으면 좋겠지만 신라 입장에서는 나머지 하나의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당나라였어요. 자, 원래 이 나당연합이 구성이 되었을 때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동강 이남의 땅, 즉 백제 땅은 신라가 먹고 고구려 땅,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은 당나라가 먹는 것이 원래 약속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나라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고구려 땅만,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만 가져가기로 했었는데 삼국의 수도에 통치기구를 설치하면서 이제 한반도를 모두 차지하겠다는 야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정확한 단어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여기 안동도호부, 웅진도독부, 계림대도독부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당나라가 설치한 통치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설치해서 한반도를 전역을 지배하고자 했던 것이 당나라의 속셈이었고 신라 입장에서는 처음에 했던 말과 다르잖아요. 그리고 멍하니 자신의 땅을 빼앗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저항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바로 백제와 고구려 세력과 연합을 해서 당에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항을 하게 되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하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가 힘을 합친다고 해도 당한테는 조금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신라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하는데 당시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이 토번이라는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토번은 지금 말로는 티베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티베트는 들어봤죠? 토번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토번, 티베트입니다. 자, 그래서 요 세력, 요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당나라가 아라비아 상인들과 거래했던 실크로드, 바로 비단길이 지나가던 길이에요. 근데 티벳이 요 중간을 딱 잡으면서 당나라를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당나라가 토본으로 인해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임을 신라는 눈치채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당나라에게 토본이 괴롭히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당나라에 밀어붙이기 시작하고요. 특히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대표적인 나당 전쟁에서 승리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매소성이 있고요. 아래 보시면 기벌포가 있습니다. 이 기벌포 전투와 매소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결론적으로는 당나라를 몰아내게 됩니다. 대동강 이북으로 몰아내고 기존의 약속대로 대동강 이남의 신라 땅을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삼국통일이 완수가 되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삼국통일에 대한 평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고요. 나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삼국통일의 긍정적인 면이 무엇이 있느냐? 자, 첫 번째는 자, 삼국의 문화가 융합이 됐어요.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의 문화, 백제의 문화를 끌어들이고 흡수하면서 융합이 되면서 민족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국의 문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가 하나로 융합이 되면서 민족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평가, 의의는 나당 전쟁의 과정 중에서 삼국의 세력이 서로 연합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존에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당나라라는 공동의 적을 만나자마자 서로 연합해서 싸웠다. 굉장히 큰 의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한계로 보겠습니다. 자, 별로 좋지 않은 한계, 삼국통일의 아쉬운 점이 뭐냐? 첫 번째, 자, 고구려의 영토를 상실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기말고사 범위에서 배우겠지만 이 고구려 영토를 상실했다라는 아쉬움은 다행히도 발해가 등장하면서 커버를 쳐주긴 하는데 이것은 기말고사 범위 공부할 때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중간고사 대비 특강 마지막 한 줄입니다. 두 번째 한계는 무엇이냐? 바로 외국 세력, 외세에 의존했다라는 것이고, 이때 당시에 외세는 어떤 것이 될까요?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바로 당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당에 의존해서 삼국 통일이 이루어졌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 중간고사 범위를 쭉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아마 학교마다 조금 시험 범위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님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기를 선생님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